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자, 한국으로 네스토리우스 팍파가 왔다 하기 전에 이제 또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또 어디 간 게 있나요? 우리 송 목사님. 이 경교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경교가 네. 이제 그 회창멸법 시행되면서 완전히 이제 예, 회창멸법. 예, 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한 400년 동안 이제 네. 자치가 안 보이다가 400년? 예, 암흑기 400년? 지하교회, 지하교회. 여기 예. 아무튼 그러다 원나라가 이제 예. 몽골적인 원나라가 이제 다시 중국의 지배자가 되면서 네. 이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존재가 확인이 되죠. 이때 예. 이름은 이제 야리가운이에요. 야리가운. 이게 중국 이름인가요? 이게 그 한자로 치면 네. 아이게온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어느 나라 말인가요? 몽고로 몽고로 아르카운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아요. 이 한자 음역한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뜻은 복음을 섬기는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섬기는 자. 네. 오. 그리고 그 몽- 아무튼 이게 꽤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돼요. 아, 몽골 지역에서요. 그 몽골이 지배 원나라 지역 여기저기에서 원나라 예, 지역. 그래서 발해 지역에서도 어. 이것과 관련된 유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유물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확인된 유물이. 그렇죠. 어. 그게 네 아무튼 아무때는 뭡니까 또 아무때는. 이게 유물이라는 게 그게 예. 대체로 이제 미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 상징들이 있다 보니까 상징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항상 논쟁들은 남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도마 얘기할 때 그 경주 지역에 그 석상 같은 네, 그 페르시아 예. 사람의 예, 얼굴한 뭐 속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는 유물들이다. 석굴암에도 뭐 그런 예. 서양인의 얼굴을 한 석굴암? 석굴암에 아. 있는 그 아껴둬요. 좀 이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지역의 야리가온이라는 게 지금 흥행했다. 여기도 유행했다. 예, 이건 근데 진짜 완전 지배층의 종교였죠. 지배층의 고급 종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몽고 원나라는 이게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네. 천막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고 네. 어떤 이렇게 그 안정적인 문명을 이루는 어떤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음. 원나라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막 융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탄압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에 숨어 있던 어떤 그런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네스토리우스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그 몽골 선교사 중에 우리 동기분이 동기가 한 게 있죠. 있잖아요.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잠깐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어요? 네네. 그분이 한번 출연시켜 달라는 뜻을 런지 씨. 그분도 교회사 전공이잖아요. 아 그렇죠. 몽고 얘기하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 몽골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윙 한 다음에 고속도로가 없어진대요. 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 뭐 바람 불고 막 이러면 도로가 도로가 덮여가지고 먼지에 덮여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대. 표지판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광활하대요. 하여튼 뭐 특이한 나라인데 거기 얘기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불러다가 좀 들어보도록 이 하죠. 교수님 네, 이 교수님. 이 교수님. 이름까지는 예. 약간 출연하시면 신비주의로. 예, 예. 출연하시면 한번 그분이 이제 그 얘기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몽골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좋다. 왜요? 주차장? 희한하죠. 거기 아무데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줄 알았는데 다운타운에는 주차장이 없대요. 모여서 살기 때문에. 아 특이한. 하여튼 많은 멀고도 큰 나라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야리가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유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나 음, 이런 그 고려 시대 그 네. 어떤
때까지도 네. 이렇게 그 만주 지역이라든가 그런 몽골 지역에서 그런 기독교 그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라 이후에도 발해와 고려와 교섭됐을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 발해를 꿈꾸며라는 또 노래가.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혹시나 우리나라에 경교가 들어왔다라는 뭐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몽고 쪽입니까? 중국 쪽입니까? 아니죠. 이제 당나라죠. 그냥. 그냥 예. 당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추억하면 당삼채라는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죠? 우리는? 당삼채 기억 안 나요? 당삼채 몰라요? 먹는 건가요? 아니요. 당면. 왜 이러십니까? 아, 당면이 그 당면이 아니죠? 양장피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 당나라에서 들어온 면 아니죠? 당삼채라고 네. 우리 그 옛날 기억을 이렇게 막 복기를 해보면은 예. 떠올 수 있어요. 교과서에 사진도 실렸었습니다. 어. 아주 화려한 빛깔의 당나라 도자기를 당삼채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당나라 귀족들의 음. 집에 이 당삼채들을 두지 않으면은 귀족 아니다. 클럽에 끼지 못하는 아.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로타리 클럽. 보통 강남에 계신 분들의 그 네.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유행의 코드가 뭐야? 백이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뭐 요즘 뭐 그 저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 저 가방이 아, 왔다 가방. 갔다 하고 어. 이제 그런 것처럼 음. 그 시대에는 이제 당삼채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음. 중국의 귀족들의 사이에서 당삼채가 유행을 할 때 그 당시 신라 예. 통일신라죠. 네. 요즘은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예. 다시 바꿔 부르려고 이제 하는데요. 예.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도 예. 이 당나라의 당삼채 같은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아이템들은 네. 막 직수입되는 그런 네.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이템. 예. 예, 예. 당나라의 귀족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 예. 이 유행했던 예. 이 경교도 예, 일종의 아이템이었다. 신라의 예. 귀족들도 아, 이제 귀족들한테. 선호하는 하나의 아이템이지 않았을까라는 음. 주장이 지금 바로 이 한반도의 경교 도래설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나라에서 유행했으면 신라에서도 유행한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저쪽에 그 뭐 일본에서 뭐 이렇게 패션이 하나 유행하면 한국 동대문에 이렇게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건데. 또 그 예. 미국의 어떤 아이폰이 신상이 뜨면 음. 한국에서도 이제 곧이어 바로 또 구매력이 높아지는 뭐 그런 현상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삼채를 비롯해서 의복이라든가 패션 여러 가지 그 장신구들 네. 도자기 뭐 또 건축 양식들 양식. 예. 이런 것들이 다 막 그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건 다 직수입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교육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유입이 됐을 것, 소개가 됐을 것이다. 이 주장이죠. 사상사적으로도 아마 그 통일신라에서 그 최치원이라는 네. 인물도 사실 당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오는 형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로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따서 오듯이 대부분 통일신라의 지식 계층이 이 당나라 가서 유학하고 학문을 익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경교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을 거고 또 그 경교가 어쨌든 지식인 사회든 상류층 계층에서 이렇게 유행하던 종교였으니까 충분히 그걸 접하고 익혀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가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예. 그 요즘 그 손석희 예. 앵커가 얘기하듯이 예. 뭐 합리적 추론과 합리적 그 의구심, 합리적 의심. 이거는 합리적 추론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물증이 없나요? 예, 쉽잖아. 태블릿 PC가 없어요. 태블릿 PC가
아니 오늘 제목이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됐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합리적 의심 추론이 예. 가능해도 태블릿 PC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 십자가. 결국은 역사학에서는 가장 예. 중요한 게요. 예. 문헌입니다. 아 글이 없다. 딱 한 줄만 있으면 돼요. 한 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전 세계 시청자들을 울리고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드라마가 예. 그 중종실록에 나오는 나의 병은 장금이 안다. 딱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대장금이 이 가능했잖아요. 예. 예. 그 대장금이라는 여성이 실제 했다라는 건 실록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드라마처럼 진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째 중종과 장금의 그 어떤 중요한 신뢰 관계는 확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문헌 자료인데 네. 결국은 뭐 최치원이든 뭐든 누가 쓴 글에서 당나라에 갔더니 경교란 게 있는데 네. 요즘 신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 음. 뭐 이런 한 줄만 있으면 음.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굉장히 아주 유효합니다. 이 한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최치원이 그 낭랑비 서문을 쓰면서 그 유교, 불교, 도교의 이 어떤 세계 종교 전통의 어떤 융합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경교도 살짝 껴놨으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경교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유불선이라고 해가지고 삼종교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헷갈리지 않았을까? 다 똑같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도교랑 거였다면. 경교랑 그럴 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있죠. 예. 그냥 그 불교의 혹은 도교의 한 아류 예. 정도로 보고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패스. 아 패스. 최치원이 패스를 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예. 굉장히 아주 너무 그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주제잖아요. 야, 이 기독교의 복음이 네. 이미 선교사가 한국에 100년 전 들어오기 전에 이 1200년 신라 시대 때 이미 예. 들어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한국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뭐 이제 뭐 종교학자보다는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으로서 얘기한다면 1200년 전까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정말 목회적 마인드로 그렇죠. 실천하시네요. 정말 천상 목사네, 목사. 아 역시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바로 예. 그 당나라의 경교의 실체를 알면서도 뭔가 한국에도 이게 왔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네. 관심을 갖고 진술을 합니다. 그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인 고든이라는 여성도 이 신라 시대 때 이 아까 얘기했던 석굴암의 신장, 관음상, 나한상 이런 등등의 외국인의 모습을 한 그 석굴암의 석상들. 외국인 모습의 석상들. 그다음에 페르시아 사람의 얼굴을 모양을 한 그 석상이 그 왕릉 옆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분명히 사진 자료는 올려주실 거죠?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교가 들어왔을 법한 방증적 자료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이라든가 네. 이제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하신 김향선 박사, 일본 학자도 있어요. 사익기라고. 이 사이키. 사익기라는 학자가 네, 이름 좀. 경교의 연구, 진화 기독교사의 연구 이런 책들에서 예. 경교가 한반도에 왔을 수도 있다라는 학설을 제기합니다. 그 예. 보니까 돌베개에서 나온 책 중에 최성한식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도 그 책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갖고 오셨어요? 예. 이 책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아, 예. 이게 가장 최근 연구이기 때문에 이건 또 최근 연구입니까? 이건 또? 좀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김광수, 이규경, 오윤태 등등의 이런 경교 학자들이 네. 많이 있었고 한반도의 경교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높다. 높다 있다 뭐 참 죽겠네 진짜. 뭐 아주 역사학자랑 얘기하는데 더 괴로워 철학자랑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뭐 증거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60년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60년대 사건. 바로 이제 예. 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하신 이 김양선 박사님이 네네. 1967년 그 불국사에서 불국사에서. 십자가 모양을 한 철제 십자가 모양. 그다음에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한 보살상. 아 그림이 뭔데요? 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십자가 모양을 한 장신구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어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눈을. 네, 중간에 십자가 보이죠. 아 노안이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처럼 보이는 아들을 안고 있는 예. 보살 이걸 예. 성모 마리아의 개념으로 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예. 탑에서 탑? 무슨 예. 탑이요? 그 탑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예.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요. 네. 67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교 전례의 핵심인 물적 자료는 그가 경주에서 수집했다는 동십자가와 동십자가. 동으로 된 십자가 예. 장신구와 마리아상과 함께 예. 불국사에서 얻은 석십자가. 돌십자가. 예. 1956년 암석 위에 나타난 걸 주어 감정한 이 석십자가는 여기 지금 식별이 어려운데 부 무슨 탑입니다. 예. 이 불국사 안에 있는 탑인 탑인데 거는. 이게 아마 다보탑 아니면은 그 예. 석가탑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의 석질이 같고 탑과 석질이 같고 부식도 이 돌의 부식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이 마모되고 이렇게 이게 좀 웃겨. 방사능 동위원수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들어봐요. 부식 그 불국사에 있는 탑하고 예. 석질이 같고 예. 부식도가 같다는 데서 30년간 고고하게 종사한 그의 확신으로 김양선 목사님이 그의 김영산의 확신으로 나대의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나대? 보도가 돼요. 당나라대 것으로. 아니요. 그 나대? 신라 할 때 신라. 나대의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그 동아일보 67년 8월 아니 10일자에 이분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목사님. 근데 무슨 고고학자예요? 아, 이분이 스스로 또 고고학자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예. 스스로는 무슨 뜻입니까? 고고학 자칭- 연구를 평생 매진하면서 한국의 고대사 문헌부터 조선 후기의 문헌까지 섭렵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던 수집광이었습니다. 자, 학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학위. 고고학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잠깐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고고학자입니다. 아무튼 학자 예. 아니 인정하는 다들 인정하는. 그 시대의 그 학자로서 아니 활동하셨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렇죠. 예. 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하시고 글을 쓰신 고고. 돌아가셨나요? 그럼요. 한번 모실라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이분이 그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희귀 그 자료. 실학서적들이나 고문원들, 음. 지도들 이런 것들을 중세 때, 그 조선 후기 때 그것들을 엄청나게 수집하셔가지고 나중에 6.25 그 분단이 되고 나서 38선이 그어진 다음에 그 평양에 있는 그 자료들을 우마차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로 옮깁니다. 편집증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생 자신이 모은 고고학 자료들을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뒀다간 공산당한테 몰수당하겠다 싶으니까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38선 임진강을 건너요. 근데 그런 편집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자들한테. 학자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한 학자예요. 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음. 그 사모님이 임진강을 도와하다가 저기 상처. 인민군한테 상처하시는 거. 저격을 당하셔서 예.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 희생시키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평양에서 그 유물들을 몇 번을 실어날래.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로 옮겨온 그 자료들을 마침내 숭실대학교에 이제 한경진 목사가 재건한 서울의 숭실대학교에 기증을 하시고 지금 바로 그 사당동에 있는 숭실대학교의 한국기독교박물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 김양선 박사님 목사님이 기증한 자료들. 근데 바로 이 기증한 자료들 속에
이 돌십자가와 이 동십자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로 보이는 보살상 이런 것들이 딱 기증이 됐다. 아니 그럼 이달에 가볼 만한 장소에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거기 가보라고. 아예 숭실대학교 방문. 예. 대학교 한국 기독교 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돌십자가 보러. 네, 그 지금 전시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가시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수장고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문지르면서 보면 못 만지죠. 못 못 만져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참. 좀 이상하긴 해요. 예. 그 불국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불국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사적인데 거기서 나온 유물을 개인이 가지고 나와서 딴 데다 이제 박물관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좀 여기서 윤리적 문제는 있죠. 우리가 석연찮은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석연찮은 점. 그러니까 디스인가요? 이제 그 최근에 한 수년 전에 예. 3, 4년 전이에요. 이만열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에이 이만년 쌤 왜 전화를 해? 저 여러분 자주 통화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전화하세요. 예. 필요하세요? 뭘 알아봐 달라 혹은 아. 뭐 이렇게 자료가 뭐 필요한 경우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언저리 문학전이 요 깔때기 아닙니까 요거 아, 어마어마한 깔때기가 훅 한번 들어왔는데 지금 네, 나 보시겠죠? 지금 아 왜 저 이만열 이만열이 전화하는 사람이다. 저 이만열 선생님 자주 통화했어요. 이 깔때기 좋습니다 뭘 좋습니다. 이게 갈등이야. 이만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예. 홍 목사님 그 예. 혹시 예. 이 김양선 목사님이 발굴했다는 이 십자가와 이 보살상, 예.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경위에 대한 예. 보고서나 예. 발굴 당시의 사진 자료나 예.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홍 목사님이 본 적 있느냐? 그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뉴스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또 뭐 아, 그건 그건 다음 다른 시간에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남한산성에서도 네. 뭐 이 기아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 그건 다음 시간에 예. 얘기할 건데 이만재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아 내가 그 정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상급 깔때 야 진짜 고급 깔때기 진짜 고급스러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 지금 한국 기독교 예. 역사학계의 예. 가장 어른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혹시 젊은 사학도가 예. 이래저래 보다가 예. 혹시 도서관 검색하다가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게 근데- 들리진 근데 않네요. 예. 제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저도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만열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만열 선생님 전화하셨는데 예. 꼴랑 검색해봤다. 발로 뛰지 않고. 예, 저 앞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열 선생님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분 모실 거죠? 아 이번에 어떻게 모르겠죠? 아니 요분 모실 거죠. 요분. 예, 조만간 네, 이제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청취율이 예. 좀 더 높아지면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이만열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평생 진짜 이만열 선생님의 주전공이 고대사예요. 아 고대사. 조선 한국의 고대사. 고대사가 주전공인데 이제 개인적 신앙의 관심으로 이제 기독교사까지 같이 섭렵을 하신 케이스다. 분이십니다. 예. 예. 근데 이만열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기독교사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이만열 선생님 또 이분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근데 김양선 박사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발굴되던 당시의 경위를 이렇게 동아일보 신문 보도 정도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기자가 김양선 목사의 주장을 그냥 받아 적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30년간 고고하게 종사한 그의 확신으로 나대의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도 김양선 목사의 주장을 그냥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십자가 모양도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가 더 길잖아요. 십자가가 보통은 보통.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치할 때 그냥 비율이 같은. 그러니까 낫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자, 십자가 모양이 적십자사. 적십자 같은 이런 적십자사. 좀 전에 나치 같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나치에 꺾어진 거 다 뗀 거. 예, 그렇죠. 그거 뗀 거. 하여튼 그런 십자가의 비율이다. 적십자사 좌우가. 깃발에 예, 있는 예, 그 예. 비율이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십자가이긴 해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비율이 기독교 그럴 수 십자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성공회에서도 지금 이 정비례되는 십자가 비율의 십자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쓰고 있고. 예, 십자가의 비율이 아래쪽이 더 길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꼭 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 결국은 김양선 목사님이 이거를 50년대 처음 발견했고 네. 60년대 공개를 하기까지의 네.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아, 암흑기가 또 있구나. 지금 여기 보도에 네. 보면 67년 보도인데 예. 56년 암석 위에 나타난 걸 주어 감정한 바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석 위에 나타나는 걸 주었다고요? 네, 여기 그게 보도에는 이상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었다는 거? 예, 여기 그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은 56년 암석 위에 있는 거를 주어서 감정했대요. 우리 인문학자님이 약간 영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거? 없던 게가 나타나서 죽을 수 있게. 계시를 받으셨나? 거기 어떻게 가신 거죠? 어떤 불국사에서 발견했대요. 일단은. 예.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다른 석가탑이나 이런 탑의 재질하고 예. 그 재질과 마모도가 같고 30년의 고고학 연구에 종사한 그의 확신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대의 것으로, 신라 때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방사능 동위원소 해보면 나오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거를- 후쿠시마 때문에 예. 예? 요즘 후쿠시마 때문에 방사능 아, 이게 한 어쨌든 예, 그 예. 근데 이거를 예. 혹시 네. 김양선 그 목사님의 유족들이나 이런 집에 예. 그 당시 그 발굴 당시의 사진이라든가 네. 또 그 당시에 적었던 메모 난 또 사과하시는 줄 알았어. 일지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예. 찾아서 예. 학계에 공개를 한다면 네. 보다 이 발굴 경위에 대한 음.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죠. 난 근데 또- 지금 그러한 이 돌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 그 후계자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가족에서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학계에서 다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저도 예. 되게 궁금하고 심지어 이만열 교수님도 최근 수년 전에 저한테 본인도 궁금하시니까 전화하셨겠죠. 야, 이렇게 이완전 교수님한테 넘기시네. 책임을 슬쩍.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제가 뭐 숭실대학교 기독교 예. 한국 기독교 박물관을 뭐 제가 예.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는 입장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이거를 학계에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후학들이 좀, 요구할 수 있죠. 예, 숭실대 박물관 측에서 이거를 좀 규명하거나 보다 충실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런 유물만으로는 십자가 모양의 돌이니까 굉장히 눈길이 가긴 가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기독교가 시대에 왔다. 기독교가 당나라에서 신라로 왔다? 음. 이걸 확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창호문 예. 창호문 문양만 봐도 예. 이렇게 십자가 형식의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십자가 형식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의 모양은 굳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기독교와 바로 연결시킨다라는 거는 너무 비약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예. 말하기가 애매한데 분명히 김양선 목사님은 돌 위에 있는 걸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또 다른 분이 김양선 목사님이 그거를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주었다, 탑 근처에서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뭐 그런 면이 또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제 특검 모드로.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무슨 탑을 이렇게
개보수하다가 안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주변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 본인이 그걸 정확히 고고학자한테 얘기를 안 설명을 해줍니까, 했다는 전혀? 건가요? 그러니까 김양선 목사님 아니, 요구는 받았을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볼 요구를 수가 안 없어요. 받았나요? 예? 그 당시에도 그 요구를 당시에도 질문을 받았겠죠. 근데 얘기를 안 그래서 하셨고. 솔직히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네. 루머들도 있어요. 아, 루머. 이거는 제가 김양선 요거는 그냥 루머입니다. 예? 루머로 이 돌리는 어디서 소리는 예. 들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김양선 목사님이 이 당시 발굴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폐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증거를 당장 안 보여주면 그 자신의 이 진술을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자꾸 요즘 또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 늘어나듯이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형태들도 나타납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발해까지는 온 건 확실합니까? 네, 발해에서도 그런 그 관련 유적들이 발견됐다라는 제 기록을 그러니까, 아니 봤어요. 이제 글자가 있어야 된다면. 글자 문헌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확실한 거잖아요. B가 있으니까. 중국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죽겠네 진짜. 웃기는 거예요. 분명히 턱 밑까지 왔거든. 예. 턱 밑까지 왔는데 아니 일본에는 없어요. 잠깐만. 일본에 있으면 우리나라 당연히 일본은 거쳐가야지. 루트가 달라요. 아, 일본은 루트가 달라. 경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네. 종교개혁 이후에 조직된 예수회가 예. 마카오에 와가지고 아 영어 얘기도 해야겠네. 예. 하비에르가 우리 이제 예. 다음번에 2월 말에 개봉할 예. 어 사일런트 우리 방송도 그때 나갈 겁니다. 그 영화 관련해서 이제 그 마카오에 온 예수회가 마카오. 예 하비에르라고 예수의 선교사였는데 예. 그 중국으로 가려다가 어. 저쪽 그 표류를 해가지고 규시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경교에 그건 없고. 경교는 없어요. 전혀 나중에 없고. 이제 예수회가 처음으로 일본과 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어쨌든 발해와 만주, 몽골, 음. 중국 관내에서는 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뭐 제 생각은 이제 단순하니까 네. 일본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한국에 왔다고 그럴 수 볼 수 있죠. 있으니까. 일본에서 경교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렇죠. 거의 한반도 경유설로 그렇죠.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갔을 확률이 제일 그러니까 높죠. 그러면 석굴암 같은 게 확실해지는데. 근데 그것도 네. 따지고 보면요. 네. 만주 지역에는 이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슬람이요? 예, 이슬람이 해교, 들어왔고. 해교. 회교. 아, 예, 회교. 그리고 네. 일본에도 이슬람이 들어갔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늦게 오잖아요. 아,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냥 그 일본과 중국에서 경교가 발견된다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 꼭 그 경교가 들어왔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경교가 한국에 신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은데 우리가 이거를 확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질간질하다. 나중에 진짜 근데 예. 발견될 수 있어요. 예. 유물이 확증적인 유물이 발견돼서 진짜 그 경주에서 발굴 조사하다가 예. 진짜 그 비가 경교가 신라에 왔다, 선동여왕 때 왔다라는 비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네. 그거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아 일단 우리 박사학위 그것처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그거는 옛날에 박사들이 이제 바로 받는 거예요.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가 예. 유행 중국. 유행 중국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고든 여사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경주 불국사인 걸 돌아보고 아 이게 경교의 유적이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거기에 이제 모조품을 만든 건데 예.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세상에 여기에서 이게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했었던 모든 적이 있었죠. 여사가 그 중국 장안에 있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를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금강산 장안사에다가 세웁니다. 금강. 예. 근데 우리 금강산에 아직 못 못 가봤네. 그거 보고 싶네. 예, 어떻게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모조품이에요, 예. 모조품. 아 그래도 그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올랭피아 그 모조작. 예, 뭐 어쨌든 그것도 예. 문화유산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턱밑까지 왔는데 참 아슬아슬하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고든 여사 그분은 뭘 근거로 그냥 불국사를 한번 훅 둘러봤더니 경교의 유적이라고. 되게 유사한 게 많다라고 판단을 유사성만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언저리 문학자님께서 그 도교의 그 천존 신앙이라 그거의 유사성을 그냥 딱 보고 기독교의 그 발견한 것처럼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경교와 도교와의 관련성도 그것도 그 문헌적으로 진짜 도교랑 이렇게 뭐 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가설 차원에서 유사성이니까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제 도교하고 관련성은 있겠죠. 삼국시대에 중국의 도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경교라는 그게 확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유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도교는 들어왔습니까? 예. 삼국시대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의지문덕 장군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아, 예, 민간 신앙에. 그러면 저기 박정희 섬기는 거는 그것도 도교 그것도 이제 그 신흥종교 변질된 사입이 도교 신앙이라고. 요거는 우리 나중에 한승호 박사님 한번 세월이 모시고 지나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박정희 섬기는 분들이 재래 의식을 보니까 약간 그 도교식 재래, 그러니까 주술적인 도교식 재래 같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예, 경남 김해에 가면은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 그 봉화마을에서 멀지 않아요. 차로 한 20분 거리인데 예. 김해에 선지사란 절이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사. 선지사란 절이 있는데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정통 사찰입니다. 오, 제가 그걸 가봤는데 예, 거기에 그 백오나한상, 백오나 한상. 네, 백오나한상인가요? 그 예, 아라한 있잖아요. 그 예. 예, 아까 그 도교에서 그 뭐죠? 그 지신이라고 했나요? 지선. 지선 같은 급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 그 사도 같은 개념의 그 나한들을 모셔놓은 절이에요. 중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쫙 수많은 나한상들이 앞에 쫙 있습니다. 근데요, 그 주지 스님이 중국 여행을 하다가 중국의 불교 사찰에 나한상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 중국 내륙에 예. 불교 사찰에 나한상 중에 예수상을 보고 그렇지, 예수님도 나한일 수 있지. 결국은 또뭔 얘기야? 예. 이분이 예, 중국 여행을 하다가 그 예수 나한상을 보고 예. 아,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아, 예수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설명을. 실제로 예수의 예.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분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예. 그렇지, 우리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 기독교까지 포용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러고는 김해 선지사 안에 예수상을 놨습니다. 싫어합니까? 지금? 싫어요. 제가 가서 그 주지 스님 만나서 대화도 예수님, 나누고. 우리가 아는 예수상이랑 비슷해요. 다 나한상들이 약간 그 불교식 예. 복식을 하고 불교식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예수상만 예. 긴 머리에 긴 머리에. 그다음에 예수님 그 이렇게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 옷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 아. 목자의 지팡이. 자, 이달에 가볼 곳. 이거 추가해 주세요, 추가.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예. 가보십시오. 근데 가서 이렇게 뭔가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땅밟기 그거를. 하시거나 이러지 말고 예. 그냥 인문학적인 예. 학습 차원에서 꼭 가세요. 그 나한 중에 딱 예수만 보입니다. 선지사. 선지사. 김해 김해의 선지사. 근데 거기에 가면은 예수가 딱 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봐요? 예. 저는 그걸 어디서 제가 알았냐면 예. KBS 스펀지에 나왔어요. 스펀지. KBS 스펀지에서 그걸 예. 소개를 했고 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김해 쪽에 갈 일이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와. 방문을 했고 주지 스님도 만나서 대화도 나눴고. 예. 근데 주지 스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는 네.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 방화를 하거나 아, 왜 방화를 하죠? 테러를- 예수상인데? 훼손을 할까봐 예. 아니, 그 옆에 거를 방화하겠지. 왜 예수님을 부처님 밑에다가 아. 그 나한들이랑 같이 놔뒀냐 분노하고 화내는 기독교인이 있을까봐 예. 너무 그게 자기가 불안하구나. 불안하다고
예. 그래서 CCTV를 달았대요. 어. 그러면서 그런 대화도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보험 드셔야 됩니다, 스님. 그래서 이달에 가볼 곳으로 곳으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야, 괜찮네요. 이 방송 듣고 예. 한번 부산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의 김해 선지사 선지사. 한번 방문하셔서 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는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앉아 있어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 홍 목사님. 그러니까 그 독특한 예.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오늘날 현대적인 하나의 현상, 종교적인 현상이고요. 어쨌든 이 경주의 이 보살상도 이거를 마리아와 그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예수로 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 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입장인 거죠. 불교적인 유물들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그 상 가지고요. 예. 이화여대 교수하셨던 강우방 교수님이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모호한 성격의 유물이어서 나도 시대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모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아, 그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상, 네. 성보상인 게 아닌 게 확실하다. 예수가 아니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보살상입니다. 보살상. 요거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여튼 근데 특이하긴 해요. 애 안고 있는 보살상이 예, 있네요. 흔하지는 않은 양식이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왔으면 그냥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꾸 뭔가 미련을 주는 이런 물건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취득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거는 좀 연구자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点.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성모상에 대해서 예. 또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이게 원광대 역사학교 초빙 교수시라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구자모상이래요. 부자모상. 예,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들이 있다는 거죠. 아기를 안고 있는 보살상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는 12에서 14세기 남송 예,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상들이나 이런 유물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수입. 예, 수입. 당삼채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신라에 아. 도자기들 같은 것도 수입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면 이제 너무 비약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 mem타우 이래로 또. 이거 또. 아, 우리 인문학자님 지난번에는 약간 흥분하셔서 도마 좀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또 냉소적이십니다. 좀 제 근거를 확실히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 가야 시대하고는 다르게 신라 시대는 이미 많은 예. 그 종교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인데 그 활발한 왕성했던 시기에 경교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유물이 확실한 그 어떤 비문 같은 유적이 없다는 거는 아마 한반도에서는 경교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경교의 존재를 알았긴 했겠지만 그걸 굳이 지금 이제 도교, 불교 이런 것도 수입해야 되는 마당에 경교까지 이제 신라 시대에 이걸 받아들이려고 뭐 이렇게 노력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참.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 있어요.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왔어. 예. 도마가 아니라면 이따라도 왔으면 경교가 좋겠다. 왔으면 아니 그 도마는 왔을 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경교도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예. 허구만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경교에 집중하고 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집착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뭐랄까 그 기독교 역사가 짧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 컴플렉스. 그거 불교는 막 이렇게 몇천 년이잖아요. 엄청 신라 때부터 그다음에 뭐 또 유교는 막 고려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 역사가 엄청 막 단위가 크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100년 남짓 돼 가지고 네. 이게 큰 소리 치고 좀 폼 잡기에 좀 이렇게 너무
그래도 두수가 많잖아요. 역사가 짧다라는 것에 대한 그 네. 열등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변에 깔려가지고 이런 그 고대사의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너무 여기에 연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순수한 학문적 관심이면 저는 뭐 괜찮겠다 싶은데요. 그런 어떤 주관적 동기들이 좀 많이 발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더 이제 요 정도면은 요거는 마무리돼도 될 것 같죠? 더 이상 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보시면 그리고 요 얘기만 할게요. 오늘 제목을 불국사에서 발견한 십자가 이걸로 잡은 게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 분야 연구한 책이 그 2012년에 발간된 그 최상한 교수가 쓴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이 돌백에서 나온 건데 이분이 아주 이분 돌십자가 돌백이 이분이 그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행정학을 하시는 분인데 행정학 속박사예요. 이분이 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쓰셨나요? 저 모르는 본인의 그 아주 그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인가요?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정적으로 책 한 권을 쓰셨어요.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결론이. 그런 뭐 새로운 얘기를 하시나 좀 봤는데 결국은 여기 책 3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스포일러 안 되게. 불국사의 돌십자가가 경교 돌십자가라고 한다면 신라의 동방 그리스도교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라면 설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좀 봤는데 굉장히 그 한국의 고대 그리스도교가 왔었으면 하는 그 어떤 기대는 있으세요. 근데 뭐 이전의 연구보다 뭐 그렇게 진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이 역사학계와 교회사학계 안에서의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다. 키워드는 김양선 목사님의 그 발굴 자료가 아닐까. 그렇죠. 김양선 목사님의 이 발굴 자료, 그다음에 이 발굴 경위에 대한 보고,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된다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불국사에서 발굴된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게 경교의 어떤 유물인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멉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규명하는 논문을 누가 써서 밝혀낸다. 그분 또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바로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못 밝혀내고. 섣불리 덤비지 마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요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나누고 소감 좀 얘기하고 이제 마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손 박사님. 네, 오늘 대충 정리를 해서 의견 내지는 뭐 마무리 발언. 그 도마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한다면 경교는 가능성만큼은 굉장히 높아요. 몇 프로 보십니까? 저는 한 7-80% 이상. 오, 7-80%요? 오. 한국의 누군가는 경교를 신앙을 그 뭐랄까요, 약간 패션처럼 가질 수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약간 뭐 최신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 그런 사람들이 오타쿠 알까 오타쿠. 당나라 오타쿠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80% 많이 썼네요. 많이 썼는데요. 우리 저기 인문학자님. 그렇게 이제 얼리 어댑터 같은 분들 중에 이제 최치원이 있는데 그분이 왜 도교 불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창조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통일신라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왜 경교는 안 그랬을까라고 하면
뭔가 오히려 경교라고 하는 게 큰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행하는 종교 전통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는 뭐 좀 경교를 뭐 종교다원주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도교나 불교나 그 어떤 만약 경쟁 관계, 선택의 관계라면 굳이 도교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당에 경교를 굳이 끼워 넣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신라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면 경교가 그 토착화 전략이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황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공했지만 이제 더 궁극적으로 지경을 넓히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대중이나 민중과 소통하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원리적인 도교와의 어떤 접목이나 이런 변증, 신학적 그 교리적 변증에만 그 신경 썼던 게 그런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분석적인. 네. 그러니까 이문학자도 답은 예. 우리 홍 목사님은요? 예, 뭐 저는 아까도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 이게 있대요. 근데 예, 청취자분들 한번 관심 있어요. 아직 확인하신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있는데 한번 가서 직접 실물을 보시고 네. 청취자분들 개인적인 한번 네. 그 이렇게 고고 사학자의 마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냥 맹목적으로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와 있다 이러면서. 뭐 개인차가 다 있겠죠. 예. 근데 그리고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못 만지면 큰일 나죠. 아니, 거기 그 박물관 가게사들은 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을 좀 네. 공개적으로 한번 네. 숭실대 박물관 또 좀 네. 오픈을 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그렇게 돼야 기든 아니든 한 발짝 더 우리가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프로? 아까 안 물어봤는데 생각하세요 우리 신 목사님. 저는 몇 프로? 51.6%입니다. 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잖아요. 51.6%. 대통령 당선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조작된 숫자인가요? 아니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 51.6%. 우리 신 목사님요. 뭐 저 마음의 희망사항은 100% 경교가 왔으면 좋겠다. 예.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 뭐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 이단들을 좋아해요. 예, 이단전 이단들이 왔으면 좋겠다. 기독교 아니, 정통. 이단 문제 연구가. 단지 주류에서 밀려나는 네, 문제들에 대한 비주류 기독교지만 이제 이 동방에 와서 꽃 피웠으니까 신라에도 와서 꽃 피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가려가서 꼭 피웠던 건 자료가 없네요, 참. 그래서 왜 그 비석 하나 안 남아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0%다. 그 사료만 보면은 뭐 확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아, 양반이 되게 냉정해. 아니 근데 예. 모른다니까요. 경주에서 예. 이제 지하철 공사하다가 예. 맞아. 경주에서 지하철 공사 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분은 안 나오면 0%고 파다 보면은 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100%고. 경주에 그 논에서 예. 트랙터 예. 돌리다가 예. 뭐가 걸려가지고 꺼내 보니까 비석이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값 떨어져서 안 한다니까요. 아그 예. 그냥 묻어버리나? 실제로 제가 영월에 있었는데요. 영월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영월에 새로 조성된 리조트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앞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유물들 도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빨리 덮어야겠네요. 덮어버렸어요. 덮었어. 보통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나오면 올스톱이래. 공사가. 올스톱이고 몰래 파가지고 팔아먹든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땡. 이게 정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대표적인 얘가 예. 충청북도 충주에 네. 중원 고구려비가 있어요. 고구려비가? 중원 고구려비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네. 그 비석이 판판하잖아요. 예. 빨래터 아주머니들이 빨래. 놓고 때리는 돌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홈도 있으니까 막 문지르기도 좀.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실제로 근데 그 지역에 무슨 향토 사학자 이렇게 와서 보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빨래판인데 뭐가 글씨 같은 게 보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자들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원 고구려. 여기까지 고구려 땅이었다라는 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도 아줌마들이 빨래를 비벼대가지고 글자가 많이 마모됐어. 아, 이제 어쨌든 살렸나요? 예, 굉장히 아주 예기치 않게 발견된다. 그리고 저기 단양 적성비, 예. 단양 적성비도 예. 그 제가 같이 음성에서 있었던 그 차흥도 목사님, 네네. 예, 감리교회 아주 대표적인 네. 농촌 운동가시죠. 이 차흥도 목사님이 사학을 하셨습니다. 학부에서. 아 맞아요. 예. 사학을 하셨는데 옛날 그 MT를 가가지고 단양 지역의 그 유물 유적들을 탐사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때 겨울이라서 눈이 이렇게 발에 묻어가지고 눈을 땅에서 돌출된 모난 돌이 있길래 발에 묻은 진흙하고 눈을 이렇게 긁는데 거기에 뭐 글씨 같은 게 보이더래요. 진짜예요? 아니 예, 차 목사님이 그걸 발견했다는 차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 차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이야, 이 전화 연결해봐야 돼. 박사 팀이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신발 긁다가 뭐야 교수님 여기 뭐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봐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MT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그냥 발굴 작업이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단양 적성비가 그 발굴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와. 그 단양 적성비나 중원 고구려비 예.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위를 보면은 예. 예기치 않게 발견돼. 그러니까 근데 법으로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아예 그런 거 있으면 보상을 많이 해주면 돼. 아, 그렇죠. 예, 보상 돈 많이 주면 공사들이-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다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믿음을 갖고 다시 경주에 한번 내려가서 뭐 불국사나 석굴암 주변에 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빨래터를 돌아다니는 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라. 약간 모서리가 뾰족한 예. 돌출된 바위에다 긁어보세요. 그러니까 대진 경교 뭐 이런 예. 글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걱정입니다. 저는 안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까 다른 데도 꽂힌 게 아니라 우스갯삼아 한 얘기 중에 200년 만에 망했다면서요. 210년. 210년 정도. 근데 거기에 완전 꽂혔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120, 130년 정도 이렇게 보나요? 지금 130년 가까이. 예, 그 정도 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80년서를 제기합니다. 8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안에 결정이 나야 된다. 그래서 그 경교가 유행해서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의 가치를 잘 못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좀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도 네. 한국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이 저는 확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당나라에 왔을 때도 경교가 그 주로 이제 기득권 세력의 비호 아래서 성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몽고 야리 가운데. 원나라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원나라 그 황실 권력과 그 비호 아래서 또 잠시 또 횡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민중에 토대하지 않은 종교는 결국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데,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요? 야, 근데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 뭔가 하고 싶어요, 저런 얘기. 아무튼 저는 예.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고 몇 년 보십니까?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년 꿈은 꾸자. 예. 몇 년 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또 하나님이라고 엿가락 시간 하나님이 아닙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아멘. 경교의 비석은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홍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판타지야. 그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불국사에서 만난 발견된 십자가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좀 해주시죠. 다음번 광고. 예, 다음번에는 드디어 예, 드디어 비주류들이 계속 판을 쳤잖아요. 노크를 지금까지. 했는데 예, 예. 드디어 주류가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몇 세기 이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마가 1에서 6세기 정도 얘기를 했고 1, 7세기 정도. 지금이 8세기 이야기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연대기적으로 짚어오고 있으니까요. 대략 예. 몇 세기 정도 됩니까? 이제 1200년대. 예. 1200년대. 13세기. 예, 1200년대 이제
드디어 정통인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가 아. 드디어 이제 동진을 합니다. 야, 이제부터는 공격받을 게 많겠네요, 우리가. 자료들이 많아서. 그죠? 예, 1200년대 네, 예. 이제 저기 원나라죠? 예, 그 중국의 예. 예, 그 세력이 유럽까지 세력을 떨쳤기 때문에 네.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이 예, 유럽 교회에도 발생을 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중국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절단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류 교회가 드디어 중국과 교섭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반도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명나라 때 이르러서 예. 그 우리가 영화 사일런트 이번에 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 그 침묵 침묵. 엔도샤쿠 일본의 대문호 엔도샤쿠의 원작 침묵을 영화한 그 사일런트에 나오는 네. 바로 이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 이 역사가 다 주류 기독교의 아시아 진출의 역사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 한국 예. 교회사의 관계성을 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다음에 이달에 가볼 건 영화관 이랬으면 되겠네. 그죠? 예, 그 영화관. 다음 시간에 우리 예. 그 영화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정통 기독교. 정통을 강조하니까 좀 아유, 너무 좀 싸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역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넌 나에게 할 수 없는 수수께끼 언제나 한 조각 모자라는 퍼즐처럼 도대체 난 모르겠어 네 말을 몇 번이나 되짚어도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